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1항 9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7호, 8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7호,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7호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했죠. 7호, 그 다음에 9호 주지상표, 다음에 11호 저명상표, 12호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있는 상표, 13호 무정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조항들이 매우 중요한 조항들이고 아주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조항들이에요. 상표법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이 조항들은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위 주지상표 보호에 관한 규정인 제9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호 법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분야, 이걸 합쳐서 동종상품이라고 그래요. 동종상품 그러면은 이게 용어를 참 헷갈리게 하는데 동일성, 동종, 또 유사 이런 말을 하는데 동종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즉 동종 상품 업계에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이것이 주지상표예요. 그런데 동종 업계, 즉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업계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 및 이종 영업의 이 수요자나 거래자들까지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그럼 그건 저명상표라고 그래요. 나중에 11호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그 인식의 범위가 다르죠. 이건 동종상품,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종상품이 이종영업에까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표, 주지상표와 동일등유사한 상표에도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등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은 입법 취지를 보면 당연히 이제 주지상표를 보호하는 거예요. 즉 타인의 상품을, 동종업계에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그게 주지상표입니다. 예. 동종업계에서, 예? 동종상품 분야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튼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선출원주의 예외이자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한 거예요. 이제 등록주를 원칙하니까 등록된 상표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지상표와 같은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 그런 것만을 가지고도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는 보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출원하지 않았지만 그 출원한 상표보다 먼저 사용을 했다, 그래가지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원주의의 예외이고 또 사용주의의 요소를 가미한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취지는, 이런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이제 수요자들은 널리 알렸기 때문에 이거 다 이 사람 상표로 알고 있는데 상품 실제 나오는 건 엉뚱한 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혼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출처 혼동을 방지해서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도 보호한다 하는 것이 9호의 취지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구호의 입법 취지가 뭐냐에 대해서는 출처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 학설이 있었고, 아니다. 그 주지상표주가 그렇게 주지조 수요자에게 널리 알릴 때까지 사용하였던 그 사실, 그 사용해온 사실, 그거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사용사실 보호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판례는 이 절충설의 입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이익 보호, 또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적용 요건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일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주지상표권자하고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야 타인이니까. 주지상표 사용주는 갑이야, 출원인은 을이야. 그러면 일치가 안 되니까 의뢰상표는 동일등 유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등록이 거절된다. 그거를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지상표의 주체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구체적으로 그 출처까지 인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알려져 있어야, 아니면 추상적인 출처로서 아 그래 그 상표는 그래 그럼 같은 데서 그냥 나오는 거야 라는 정도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출처로이면 족하다 하는 게 판례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간의 수공업 단계에서는 이 상품이 누가 만들었는지, 김갑돌이 만들었는지, 홍길동이 만들었는지를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알아. 어느 대장간에 이 낫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출처를 알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같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이키를 보십시오. 나이키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모르는 분 많잖아요. 에?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인 출처를 몰라도 나이키자 붙으면 아, 그 회사가 계속 같은 데서 나오는 거겠지, 이런 정도죠. 그렇게 추상적인 출처로 쓰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지상표권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출원인이 그때도 안 돼요. 구호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구호를 해소하려면 그 주지상표권자의 상표를 다 인수를 하든지, 예?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내 상표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구호를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의 사용자, 이렇게 있는데 법에서 일반인이 하는 말하고 법률 용어하고 다른 거예요. 뜻이 일반인은 선의 악의는 뭐 착한 거 나쁜 거지만, 법에서 선의 악의는 뭐야? 선의는 모르고 악의는 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의리 출원을 하면서 갑의 상표가 있었어. 에? 갑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에?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의리 사용했어. 에? 그런데 유명해졌어. 그러면 이건 주지상표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만약 허용이 안 되면 뭐야? 좋은 상표나 대기업이 상표를 다 차지해버려. 어느 중소기업이 A라는 상표를 썼어. 근데 대기업인 을이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뭐야, 지가 그 상표를 채택을 하면 안 되는데 채택을 해가지고 지가 돈 들여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야. 어? 그래갖고 의뢰상표의 주지상표가 됐어. 자, 이런 경우에 법이 보호를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갑은 뭐야, 돈 없던 중소기업은 눈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법의 목적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에 남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알면서 사용해가지고 유명하게 만들었다, 주지상표를 안 본다는 거예요. 악의의 상표 사용자는 주지상표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타인의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어야 돼. 수요자 하는 것은 이제 국내의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소비자들, 중간재 소비자, 뭐 도매상, 소매상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여야 된다. 그 당해 상품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 동종 상품
뭐 동종업계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당해상품, 당해상품 분야의 거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이것이 주지상표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주지상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해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돼야 돼. 국내 판례예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는 않아. 그럼 외국의 유명 상표야. 그런데 그것을 국내에 관련 거래업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그 유명한 외국 상표라는 거. 그런 경우 주지상표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수요자나 또는 거래자들이 그 상표를 그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내에서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은 주지상표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터넷 키워드를 쳐봐, 그 브랜드를. 그러면 국내 막 블로그니 뭐 기사니 막 잡지니 뭐 이런 쫙 뜨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안 들어왔어도 그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게 이동적으로 조회수도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미 다 알려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는 꼭 전국적일 필요가 없어요.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유명하면 안 해주는 거야. 왜냐? 이거 딱 등록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독점을 갖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대한민국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주지야. 근데 갑의 상표가, 근데 의리 출원을 해, 유사상표를. 의뢰상표에 등록 인정이 되는 건 대한민국 전역에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갑의 지역하고 충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구호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록을 안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혼동을 방지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등록한다면 갑의 지역이, 이 갑이 쓰고 있는 지역에조차도 독점권을 갖는다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이 필요 없고 지역적이어도 불문한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품이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만 거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느 지방에 가면 지방 명물 있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은 아주 유명해. 그런 것은, 그런 상표들은, 그런 간판 상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주지한 걸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널리 알려졌다, 유명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이래야지. 외국에는 널리 알렸어. 근데 우리나라는 몰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런 게 있었어? 몰라. 그래서 그런 경우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주지상표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외국에서 유명하더라도 외국 자료만 잔뜩 내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지. 외국에서 유명한 것만 잔뜩 내가지고 주지상표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판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국내에서 뭐 독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외국 자료지 그 국내 아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 상표 및 그 사용 상품과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저명 상표의 경우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필요도 없고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필요도 없어. 그거 저명 상표와 혼동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저명 상표의 여러 가지를 손상시키거나 이러면 그럴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저명 상표의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등록을 거절해요. 주지는 뭐야?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되고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되고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는 이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그런 상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시대는 상표라고 돼 있지만은 상호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주지상호. 주지상호도 주지상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 해서, 다음에 주지상호하고 유사한 상표로 출원한다. 그럼 그것도 구호에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이건 상표가 아니고 상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호에 해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지상호의 경우에도 구호를 해서 인용해서 거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이제 주지성의 판단 기준인데요. 여기 보세요.
어느 상표가 주지상표인가 여부는 그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거래 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리는 여부가 이등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 기간 동안 사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유명해졌어 이런 자료를 내 가지고 그런 걸 봐서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이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중에 요소가 뭐 몇 개 들어가도 되고 전체가 들어가도 되고 아무튼 해서 유명해졌어. 그러면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외워놓으셔야 돼. 특히 2차 시험 대비해가지고 이 판례를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돼. 많이 나오는 판례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판례 요지이기 때문에 어느 상표와 주지상표 여부가 이슈가 된 쟁점이다 하면 어느 상표와 주지상표 여부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이 비춰봤을 때 이 위 사안에서는 이렇고 이래서 주지상표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써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이 판례를 제대로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그만큼 학습 능력이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걸 보고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확 갈리는 거예요.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모든 판례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외워야 되는 판례를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외워야 돼. 법 좋은 만큼 중요한 판례들이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 사용 방법은 반드시 상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광고에서 사용했다 해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죠. 그렇지만 짧더라도 단기간에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 지역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전국적일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 시장 점유율도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좋지만 단순히 이 매출액 시장 점유율이 이런 것만 따져서 안 되고 매출 건수 뭐 100만 개 팔렸다면 100만 개 수요자들이 샀다는 거 아니야. 굉장히 알려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개 팔렸는데 뭐 매출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야. 그거 가지고 유명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선전 실적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인데 실제 주지상표냐 저명상표 인정할 때 가장 이게 많이 채택되는 증거고 비중성이 높게 주는 게 광고 선전한 거예요. 그 비중을 높여서 이제 판단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 많이 광고한 거 많이 이제 내고 그래서 광고 자료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면 좋습니다. 라이센스 사용 허락을 했다. 그리고 사용이 많을수록 뭐야? 그만큼 유명하고 가치가 있는 상표니까 많이 계약을 하고 로열티 주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주지 상표라 인정한 선례가 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주지상표라 인정했다고 오늘날도 주지상표 인정 꼭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등록 여부 결정 시가 옛날에는 10년 전이었고 지금은 지금이고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면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면은 인정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가치 순위 뭐 삼성 1등이고 뭐 어디 쭉 나오잖아. 뭐 어디 무슨 뭐 한국 뭐 생산성 본부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우리나라 브랜드 쫙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자료 좋은 거예요. 거기서 뭐 1등 브랜드, 2등 브랜드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특허청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 자료집 여기에 실려있는 상표다. 그러면 유명하니까 자꾸 도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유리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유리한 자료라는 거지 여기에 실렸다고 다 주지상표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 인식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컨슈머 서베이 해가지고 자 인지도가 이만큼이 근데 판사님은 모르신다고요? 소비자들 다른 소비자들 이렇게 다 아는데요. 심사관님, 심판관님, 판사님 다 아는데요. 왜 심사관님, 판사님은 인정 안 하세요? 그 돈이 나오면 다 인정해줘요. 그분들도 다. 그 다음에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유명하다고 그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는 다 그냥 주지상표고 저명상표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로가지스 케이스, 삼성물산 양복의 로가지스 케이스. 삼성물산이 저명한 거는 인정해. 그렇다고 삼성물산이 사용하는 상표인 로가지스까지도 유명하냐. 그러니까 이게 로가지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3년쯤 됐을 때 얘기야. 지금이야 뭐 주지상표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그때 판례예요. 그때는 이렇게 보니까 그 삼성물산은 저명한 거 인정해. 그렇지만 로가지스 사용하는 로가지스까지 그 주지상표나 저명상표라고 볼 수는 없어.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로가지스가 주지상표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상표에 문제가 된 상표의 사용 실적을 놓고 보는 거지. 삼성물산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쓰는 건 다 유명한 거 아니냐. 그렇게 그거는 너무 이제 지나친 확대 해석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다음 이제 캐릭터와 주지성인데요. 캐릭터나 영화의 제명 등이 그 유명해.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고질라라든가 무슨 뭐 많잖아요 요즘에. 그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나 영화 제목이나 이런 게 다 상표로서 주지상표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 상표로 그것이 상표로 사용됐느냐? 그래서 사용 실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표 사용했는데 그 상표조차로서도 유명이 됐다. 그럼 주지상표가 되고 저명상표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캐릭터나 영화 제목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지상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오딘이라는 게임 막 나오잖아요. 뭐 선전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예를 들면 누가 오딘 해가지고 의뢰에다 출연했어. 이럴 때 이거 유명하니까 이거 등록 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나 왜 게임을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게임 제목으로만 유명했지 그것이 뭐 상표로 사용했다라고 뭐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게임 상품은 되겠지. 하나의 상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를 사용했어야 인정해주고 곧바로 그 캐릭터나 영화 제목이 유명하다고 곧바로 그냥 표장으로 상표로서 널리 인식됐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품화 사업, 머천다이징 사업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캐릭터 라이센싱이라고도 하고 머천다이징 비즈니스라고도 하는데 상품화권을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오딘 게임의 등장 제목이라든가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라든가 캐릭터의 어떤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주고 뭐 어느 완구 회사한테 주고 로열티를 받고 그럼 거기는 그걸 이용해서 완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구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상표는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된 거니까. 그 다음에 출원 상표, 인용 상표가 모두 주지 상표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갑의 A 상표도 주지 상표고 을의 A 다시 상표도 주지 상표야. 둘 다 등록 못 받아. 구호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등록을 못 받아요. 등록을 못 받는 것뿐이야. 왜냐면 등록은 독점 아니야. 독점은 안 돼. 그러나 이제까지 각자 사용해왔죠. 각자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3자가 출연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갑이나 을의 상표에 의해서 또 거절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용한다. 그러면 제3자 평이 갑도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을도 권리 행사할 수 있고 부유행정 방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하는 거는 서로가 안 된다. 실제 대법원 판례로서 고려당 사건을 한번 봅시다. 출원상표는 정자표 고려당이야. 정자표 고려당. 근데 인용상표는 고려당.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정자표 고려당도 한 18년간 써왔어. 출원 전에. 그거 제가 좀 학교에서 많이 알아. 근데 또 고려당도 1945년 9월부터 이렇게 써온 상표예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많이 알아. 그러니까는 야 누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오랫동안 써와서 주지된 상표고
이것도 오랫동안 써서 주진상표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 안 돼. 둘 다 등록 안 되고, 그래서 이 출원상표는 등록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둘 다 주지면 구호를 적용해서 그 어느 것도 등록 인정 안 한다 하는 것이 판례다. 네,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예요. 주지상표는 나중에 뒤에 설명하는 저명상표는 출원시야, 주지상표는 결정시야. 이런 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비교대상 상표, 즉 주지상표라고 하는 것은 사용은 이 출원상표보다는 출원하기 전에 사용되어 왔었어야겠죠. 쭉 왔다가 출원 시에는 주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여부 결정 시에는 뭐야? 주지상표라면은 나중에 이 출원상표는 억울하지만 취소되는 거야. 저기 등록 거절되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개 사건은 그 전부터 사용해왔고 이 출원 시부터 이미 유명하게 된 상표, 주지상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나중에 주지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은 출원 전부터 사용해 왔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출원인이 이렇게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 주지상표를 인수를 했어. 이전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구호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구호는 미등록 주지상표를 보호를 하는 게 대부분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우리 구호의 법조문을 보세요. 미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등록일 수도 있고 미등록일 수도 있는 거야. 국민 논리하지. 그러니까는 대개는 이제 등록이면은 7호를 적용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진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애매하잖아요. 그 유명하다고 봐줄 수도 있고, 이동조 가지고 아직 부족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심사관 입장에서는 클리어하기 위해서 등록된 거야? 그러면 그냥 9호보다는 7호로 해서 그냥 거절시켜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7호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등록이 안 된 거다. 그러면 이제 9호를 적용해서 하겠죠. 그러나 등록됐는데 또 유명하다. 그러면은 뭐 7호도 적용하고 9호도 적용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적용을 배제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미등록 주지상표만 보호하려고 하는 게 구호의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호를 위반했다. 그러면 거절이 무효사유인데 5년의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명상표는 제척기간이 없어. 이런 게 차이예요. 주지상표, 저명상표 비교, 나중에 저명상표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 또 하겠지만은, 그렇게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주지상표 효력. 요게 이제 객관식이든 주관식, 특히 2차에서 주지상표 할 때 이 주지상표 효력, 요것을 지금 말하는 논점을 이제 점수를 예를 들면 배점이 예를 들면 여기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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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돼 있다 쳐봐. 그러면 예를 들면 논제가 5개다 6개다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3개만 언급했어. 또는 2개만 언급했어. 그럼 나머지 4개는 뭐야? 12점은 날아가는 거야. 3, 4, 12는. 1번, 2번을 완벽히 퍼펙트하게 썼다 그래도 6점밖에 못 얻어. 주관식에서 뭐야? 여기 3점, 3점 해서 썼다 그래도 3점밖에도 힘들어. 한 2.5, 잘 써봐야 2.5, 2.5 정도야. 6점 배점이면 한 5점 받으면 굉장히 우수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논점을 빠뜨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논점별로 뭐야? 어느 정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조금이라도 써주면 1점이라도 준다고. 근데 아예 논점 자체를 언급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무리 잘 써도 나 다른 거 잘 쓴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못 썼으면 뭐야? 거기에 배점된 그거는 날아가는 거야. 그거 상관없이 이거 채점위원이 뭐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사전에 이미 모범답안까지 출제위원이 다 써가지고 배점이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채점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채점을 하지. 얘는 글씨 잘 썼어. 뭐 요거 논점 몇 개 빠졌지만은 뭐 해가지고 안 줘야 될 점수 3점 주기로 한 점수를 거기를 뭐 5점을 주고 6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논점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말하는 논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주지상표 효력과 관련해서.
다 여러분 딱 하면 등록 금지적 효력, 사용 금지적 효력 이것만 주로 많이 생각한다고. 자, 우선 등록 금지적 효력. 그러면 구호에 의해서 뭐야? 등록 금지적 효력이 있는 거죠. 주상표와 동일된 유사상표와 그 사유상품과 동일된 유사상품을 지정하는 경우는 등록을 배제하는 그런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 등록은 안 해놓고 쓴다. 그러면 그거는 뭐야?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가나 남목에 의해서 부정경쟁 행위로 보게 돼 있어. 국내에 널리 있던 타인의 그런 표장과 동일된 유사한 사용해가지고 그 상표 추출해서 오운동을 가져오면 가. 영업갈 출처운동 가져오면 남목에 의해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면은 뭐야? 부정경쟁 방지법 4조 내지 6조에 해가지고 뭐야?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권이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래서 사용금지 효력이 있고 또 사용하게 되면 고의로 사용한다? 그러면 뭐야? 부정경쟁 방지법 18조 사망에 해가지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아무튼 이런 사용금지적인 효력이 있다 하는 거.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써.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판례를 알아야 돼. 네? 판례를. 여기서 약간 깊이 있는. 첫째, 상표법 119조 1항 제1호에 보면은 이제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까지 여러 번 설명한 것이 뭐야? 불사용하면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표권자에게 독점 배당권을 줘. 상표법 등록하면. 그 대신에 권리만 있는 게 아니야. 의무도 있어. 의무. 첫째가 사용 의무가 있는 거야. 상표만 딱 등록해놓고 수천 건, 수만 건 등록해놓고 저장 상표는 딱 스탁마크라 그래. 저장해놓고 쓰지 않으면 뭐야? 다른 사람이 시장 참입을,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상표법이 원하는 바가. 그럼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 안 하면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그게 불사용 제도야. 그게 대표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사용 의무인데 사용을 하더라도 두 번째 정당 사용 의무가 있어요. 정당 사용 의무. 그러니까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 돼. 등록상표를 그 상품에 등록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 사용해. 변형. 즉 변형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게 사용하는 거야.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그리고 그 지정상품은 동일한 상품인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또는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쓰는 거. 이런 것은 이 세 가지 형태가 변형 사용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갑이 등록은 A 상품에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쓰기는 A-라고 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A 플러스 B라고 쓴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요거와 유사한 상표라고 칩시다. A 플러스 B가. 이렇게 쓴다고 쳐봐요. 그런데 C의 경우에 B, A 상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실제 변형 사용하는, 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갑의 상표에게, 요거 C가 아니고 을이라고 합시다. 갑의 상표에게도 유사하고, 을의 상표하고도 유사하잖아요. 을의 상표하고도. B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자들에게는 A도 요부고 B도 요부라고 쳐봐. 될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실제 사용하는 A 플러스 B 상표는 자기 등록 상표인 A하고도 유사하지만 남의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B하고도 유사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A와 갑이 쓰는 거니까는 이거와 관계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을의 상표와 관계, B 상표와 관계에서는 혼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당 사용 의무를 위반한 거야. 등록 상표를 그 지정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뿐이고 유사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을 배제할 뿐이지 유사 상표의 사용까지도 권리를 갖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권과 배타권이 다르다고. 그런데 이걸 변형 사용해가지고 유사 범위까지 사용했다? 그래서 남의 것하고 혼동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취소시킨다는 게 상표법 119조 제1항 1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불사용에 의한 취소 사유고 이거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 사유. 정당 사용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 사유는 세 가지야. 고의로 플러스 변형 사용했을 것 플러스 그로 인해서 오인운동을 야기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런데 변형 사용했을 것 이거는 입증하기 쉬워. 유사하게 썼습니다. 오인운동을 야기했을 것 이것도 이렇게 해서 실제 오인운동이 일어납니다. 또는 이거 봤을 때 객관적으로 오인운동이 일어난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어. 그러면 그거 인정하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고의로 이 주관적 요건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 사람이 진짜 고의로 변형했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이 의뢰 B상표가 주지상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고의가 있었던 것을 추정해줘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다라고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을은 B 자신의 상표인 B가 주지상표라는 걸 입증을 해. 그 주지상표이기 때문에 갑에게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 고의의 요건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은 그 B의 상표는 주지상표가 아니라든가 또는 나는 고의가 없었다든가 이렇게 또 입증을 해야겠죠. 그걸 취소 안 당하려면. 이래서 아무튼 이 119조 1항 1호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 취소 사유에 있어서의 요건인 고의의 추정이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고의의 추정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급하면은 이제 좋은 거예요. 또 필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네 번째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뭐 내용은 많은데 근데 선사용권과 오인운동 방지 표시 요건이 한번 봅시다. 99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허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즉 계속 사용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법의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위 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주지상표는 바로 여기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선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즉 계속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조 1항 99조 1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처럼 주지상표 사용자에게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그런 권리가 인정되는 반면에, 그럼 상표권자의 경우는 있죠. 상표권자. 그 사람은 대신에 그래? 그건 인정해줘. 법에서 그렇게 되니까. 대신에 오인운동 방지 표시를 해줘. 주지상표주 너는 이것은 내 등록상표권자인 나의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품이다. 라는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권리가. 그러면 그 상표 표기나 이런 여러 가지 광고하는 방법에서 좀 지저분해지겠지. 그런 말들이 자꾸 들어가면은 이게 뭐야. 이런 지저분한 문장이에요. 그거는 뭐 지가 아무리 선출해서 빨리빨리 등록을 안 한, 아무리 주지상표 사용자라 하더라도 선출해서 빨리빨리 등록 안 한, 그건 죄지 뭐. 그래서 형평을 맞추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사용권, 즉 선사용권 인정해주고, 한쪽은 등록상표권자에게는 주지상표주에게 오인운동 방지를 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오인운동 방지 표시 요구권, 이것을 인정해준다 하는 것이 99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요. 다섯 번째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 적용이에요. 이거는 남의 주지상표가 있어. 근데 뭐 갑의 주지상표가 있는데 을이 그걸 모방해가지고 딱 선출을 해가지고 용케 등록이 됐어. 이것은 뭐야? 형식적으로는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지만,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쓰지 말라 그래. 내용 증명 막 보내고 뭐
고소하거나 막 소송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거는 권리행사 외형만 갖추었지 실적으로는 건 권리남용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지상호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주지상표라고 돼 있지만은 이제 주지상호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인데, 이것은 오늘날 상표가 상호화되고 또 상호가 상표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을 반영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주지상표를 인정한 대부분 판례들 보면은 냉면의 청수식품, 청수냉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수산업의 남양수산, 또 가구의 동서가구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주지상표로 인정이 된 거예요. 부인 사례 광택제의 킹코트 모르잖아. 그 다음에 의류의 노라노. 옛날에 서대문에 저 노라노, 근데 그 노라노는 사실 원래 우리나라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 아주 옛날에 1960년대 막 이런 때 디자이너인데 지금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주지상표 아니고. 네, 의약품의 프록센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음에는 10호 주지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조 1항 10호에 보면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이 지리적 표시죠.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이거는 뭐 줄여서 주지되어 있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지의 지리적 표시죠. 근데 그것이 타인의 것이어야 되죠.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그러니까 주지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선은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가 아니고 동일이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리적 표시와 출원 상표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인데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서가 아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출원 상표가 타인의 주지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그래가지고 지정 상품이 그 지리적 표시가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의 조문에 보면요, 조금 일반인들, 전문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헷갈리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용하는 상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출원을 했어. 아직은 사용 안 해. 등록하면 사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거절을 해. 난 사용하는 상표는 아니고 지금 출원하는 상표인데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그러면 거절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클리어하게 하려면 상품을 지정 상품에 출원하는 상표 이렇게 해야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현재 그렇게 지정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출원하는 상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법문의 표현은 사용하는 상표라고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입법 취지는 뭐 주지상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주지된 지적 표시의 모방 상표이나 일반 수요자들의 출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다 하는 것이고, 물론 타인의 주지 지적 표시 사용 사실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절충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적용 요건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일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상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주가 구체적
출처로까지 수요자들이 인식할 필요는 없고 어나니머스 소스, 추상적 출처로서, 즉 익명의 출처로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정 지역의 경우, 지적 표시에서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막연히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여기 조금 다른 점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할 것, 즉 동일에만 인정이 되고 상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에는 유사한 상품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출원했다. 그러면 이거 10호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의미의 지적 표시 단체 표장 상호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34조 제4항에 동의미의 지적 표시 단체 표장 상호간에는 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동의미의 지적 표시 단체 표장 상호간에는 동일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고 있더라도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절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조항도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판단 기준은 이제 타인의 지적 표시와 이 내가 출원한 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냐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타인의 지적 표시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정 지적 표시가 지리적 표시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나아가서 하나의 상표로서 이렇게 주지된 경우도 있어요. 지적 표시 사용했다가 이것이 나아가서 사용의 식별 취득해가지고 특정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 즉 상표로까지 주지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9호를 적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지상표에 관한 보호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10호도 적용할 수 있고 함께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상표로의 지위로서는 이게로서는 봤을 때는 9호를 적용하는 거고, 지리적 표시의 지위로 봤을 때는 10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여부는 등록 결정시입니다. 결정시. 등록 여부 결정시고 법 조문에 있는 것이고요.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거절 이유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5년의 제척 기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입법 취지가 이제 출처운동 방지도 있지만은 지리적 표시 사용자의 사용 사실도 보호하는 그런 절충적 입장이기 때문에 공익보호 측면과 사익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익보호 측면을 좀 더 중점을 더 봐가지고 제척 기간이 있는 거예요. 공익보호적인 측면이 강하면은 제척 기간이 없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사익보호적인 측면이 강하면 제척 기간이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무효 심판에서 제척 기간은 5년이에요. 무조건 다. 취소 심판은 나중에 제척 기간이 있는 것은 3년이지만은 무효의 경우에는 5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봅시다. 아까 이 설명에 주목되는 거예요. 동의미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 상환에는 동일 상품을 지정 상품을 하고 있더라도 10호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받을 수 있다. 이렇게 34조 4항이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들의 경우에는 각자 혼동 방지 표시를 해야 돼요. 혼동 야기 방지 표시를 할 의무가 있어요. 등록 단체 표장 사용할 때, 지적 표시 등록 단체 표장 사용할 때, 이제 갑과 을이 각자 쓸 수 있게 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이것은 이제 혼동 방지 표시를 해야 돼. 이거는 누구의 것이고 이거 누구네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라. 이런 이제 그런 문구를 안내 문구를 이제 써야겠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런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가지고 품질 오인하거나 출처 운동을 야기했다. 그러면은 그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 사유. 이것이 상표법 제119 취소 사유에 규정하고 있는 119조 제1항 제8호
남목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표 등록의 취소 사유가 아니고 예? 진력 표시 등록의 취소 사유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표법 제 9조 1항 9호 및 10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